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11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방식은 이제 승무패와 원오버 핸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골라온 것들 중에서 좀 좋아 보이는 것들만 잘 조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 밑에 써져 있는 것들은 픽이 아닙니다. 픽은 우측에 있는 승무패, 원오버 핸디, 이게 제 픽이고요. 이 경기 밑에 써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 기준의 승무패 확률입니다. 1번부터 11번 경기까지로 경기가 좀 많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만 경기력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위 경남 대 8위 안양의 경기고요. 배당 쪽으로는 국내에선 승패 쪽으로, 해외 배당에서는 경남의 승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조금 애매한 경기긴 해요. 그래서 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서 좀 패스하시는 것도 이 경기는 배팅을 안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애매한 경기긴 합니다. 하지만 애매하긴 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승무패에서는 일단은 경남의 승 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의 분위기, 일단 경남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지만 안양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고, 또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경남이 플레이오프를 4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동기부여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경남에게 있어서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도 두 팀을 비교를 했었을 때는 지금의 안양의 아코스티 선수가 좋긴 하지만 경남이 조금 더 백성동이나 황일수 등 이런 안양의 수비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쪽을 보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이 경기는 오버가 정배입니다. 오버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언더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을 봤었을 때 두 팀이 맞붙는다면 공격적인 부분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오버 양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경남이 득점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수비적인 부분도 좀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지금의 모습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조금 경남에게 있어서도 패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조금은 수비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반대로 안양 역시 지금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조금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남이 이기더라도 이 경기는 좀 1점 차로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15위 사포로 대 18위 쇼난의 경기입니다. 국내 배당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 쪽이 가장 많지만 패배의 빈도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조금은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 쪽으로 본다면 쇼난의 승보다는 무승부 쪽을 보고 있고요. 배당은 사포로가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경기는 지금 사포로의 결정력적인 부분, 그리고 사포로의 루카스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결정한 부분과 쇼난이 또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공간이 없을 때 사포로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오버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루한 경기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언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패 쪽으로 이변을 보고 있어서 일단은 쇼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위험한 경기처럼 보여서 차라리 이변 쪽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패배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2위 도쿄 대 4위 간바 오사카의 경기고요. 배당 쪽으로는 국내에선 승패, 해외 배당에서도 승패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간바 오사카의 이런 5연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도쿄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지금의 간바 오사카가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간바 오사카가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데 최근에 수비적으로 좀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
뒷공간도 그렇고 측면 공간도 그런데 지금의 도쿄에서의 레안드로 선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조금 도쿄가 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간바 오사카의 연승도 너무 긴 타이밍에서 한 번쯤 끊길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도쿄의 승을 보고 있고요. 어느 번은 두 팀의 성향을 봤었을 때는 간바 오사카도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 자체는 좀 오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를 이 경기에선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핸디캡은 도쿄가 2점 차로 이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간바 오사카를 봤었을 때에는. 그래서 1점 차 승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17위 시미즈 대 11위 산프히로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무패 쪽, 해외 배당에선 패 쪽으로 한마디로 산프히로 사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 역시 산프히로가 낮은 배당을 받았고요. 지금 뭐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도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지금 단통으로 가자면 이 경기는 좀 산프히로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프히로가 경기력적으로는 항상 좋은데 결정력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팀인데, 지금의 시미즈의 수비적인 모습들,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내주고 시미즈의 수비가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산프히로가 결정력이 좋지 않더라도 지난 경기에서도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결정력의 흐름을 이어와서 시미즈의 수비 상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미즈의 패 생각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미즈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경기는 좀 3점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패 쪽으로 이 경기는 산프히로가 조금 시미즈가 실점을 하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미즈가 실점을 하게 되면 기존에 그렇게 낮지 않았던 라인도 또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산프히로가 시미즈의 뒷공간을 더 노릴 수 있다라고 봐서 핸디캡 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5위 나고야 대 3위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선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패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정배가 나고야가 정배를 받았지만 이 경기는 조금 이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부분과 최근에 두 팀이 무승부가 적은 모습을 봤었을 때에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고야의 승보다는 지금의 세레소 오사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레소 오사카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고야가 세레소 오사카 상대로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내주지 않는 팀이 세레소 오사카여서, 그렇게 공간이 없었을 때 나고야의 공격력이 그런 좋은 공격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레소 오사카의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나고야의 패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오버 쪽도 생각이 들어서 좀 애매한 경기긴 한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렇게 세레소가 수비적으로 임한다면 나고야가 득점을 많이 못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봐서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이 경기는 최소한 세레소 오사카가 패배는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가시아 레이솔 대 비셀고베의 경기고요. 국내에선 무패 쪽 비셀고베 사이드고 해외 배당에선 반대로 가시아의 승 쪽을 보고 있습니다. 확률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일단은 조금 이 경기는 가시아 쪽보다는 비셀고베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시아가 주중에 리그컵도 있었고 그 리그컵 과정에서 올른가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했다라는 점과 일단 일정적으로는 비셀고베가 우세하고 가시아 레이솔이 라인이 좀 높은 팀이기 때문에 비셀고베 이니에스타 선수가 이런 공간들을 잘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비셀고베가 우세해 보이기는 한데 과시아의 올른가 선수 역시 비셀고베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비등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기는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아 레이솔과 비셀고베 두 팀 다 득점을 많이 하고 실점 역시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비셀고베 사이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8위 가시마 엔틀러스 대 13위 요코FC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 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내 배당에서 1.28 배당, 굉장히 똥배당을 받았고 저 역시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가시마 엔틀러스의 승을 보고 있고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을 봤었을 때 가시마 엔틀러스가 최근에 좋진 않지만 요코FC의 수비적인 모습을 본다면 수비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가시마가 에베나르도 선수를 활용을 해서 제공권이든 득점이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마의 승을 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요코FC의 수비가 좀 불안하고 가시마 엔틀러스 역시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고 요코FC가 그래도 역습 한 방을 조금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승 쪽으로 저는 좀 가시마가 조금 1점 이상 1점을 넘어가는 2점 이상의 2점차 이상으로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6위 요코마리 대 12위 오이타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는 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굉장히 낮은 배당을 받았고요. 저도 일단은 요코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경기이긴 한데 요코마리가 공격력에 비해서는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이타 상대로 오이타는 라인을 좀 내리고 역습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오이타가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래도 요코마리가 이런 공격력이라면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다라는 그런 불리한 점은 있어도 요코마리의 주니오 선수와 주니오르 선수가 오이타의 수비적으로 제공권이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잘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요코마리의 승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3.5점이 기준점이어서 3.5점이라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2.5점이었으면 조금 고민을 했었을 경기였었는데 일단 두 팀을 봤었을 때에는 오이타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4점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은 요코마리가 좀 간신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3위 대전 대 2위 수원의 경기고요. 배당적으로 국내에서는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패가 가장 많지만 승과 무승부의 빈도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수원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패배를 보고 있고요. 대전이 지금 황선홍 감독이 나가고 나서 제대로 된 감독을 데려오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라인업도 그렇고 서영재 선수의 이 경고노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의 대전의 라인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 자체는 지금의 수원 상대로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의 안병준이 복귀를 했고 마사 선수 잘해주고 있고 벨트베크 선수도 그래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원의 공격력은 또 화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 경기는 대전 상대로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패를 보고 있고요. 이 경기는 언어버에서는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이 경기에서는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원이 공격력은 조금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경기는 조금 언더보다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양상으로 생각을 해서 오버 쪽을 보고 있습니다. 핸디캡은 핸디캡 패 쪽으로 이 경기는 1점 차보다는 수원이 그래도 대전 상대로는 지금의 대전 상대로는 조금 큰 점수차로 이기지 않을까, 다득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1위 가와사키 대 16위 샌다이의 경기인데요. 배당은 승이고요. 1.12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 경기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믿고 보는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가와사키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언어버 같은 경우엔 기준점이 3.5점입니다. 3.5점이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가와사키의 이런 공격력, 그리고 샌다이의 이런 수비력을 봤었을 때는 샌다이는 J리그 팀들 중에서 가장 수비적으로 안 좋은 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쪽으로 4점 이상은 조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역시 가와사키가 샌다이 상대로 화력으로 두드러 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핸디캡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14위 사간도스 대 12위 우라레즈의 경기입니다. 일단 배당적으로는 국내에선 무승부가 가장 높지만 승과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일단 저는 패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간도스의 패, 우라와의 승을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우라레즈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연패를 너무나도 좀 3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안하긴 하지만 우라레즈가 그래도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과 원정에서 전적이 더 좋은 점을 봤었을 때는 사간도스가 생각보다 지금 원래는 수비적으로 괜찮았었는데 지금 수비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간도스를 봤었을 때에는 그런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들 상대로 우라레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우라와가 일단은 패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승부와 이 우라와의 승 중에서는 그래도 승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를 보고 있고요. 이 경기는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사간도스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의 우라레즈였다면 한 골 넣고 이제 잠글 것 같은데 지금 좀 언더도 조금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경기는 그래도 우라레즈가 득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간도스 역시 우라레즈 수비 상대로 득점을 측면에서의 공간 그리고 측면에서의 크로스 공격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봐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우라레즈가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간신히 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1경기 예측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결과 잘 조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